안녕하세요. 소소한 유니콘입니다. 시가총액, 한 기업의 총 가치를 말하죠. 상장한 회사는 시가총액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매일 주가가 찍히고 주가의 주식 수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그 시가총액이 곧 시장이 합의한 그 회사의 가치입니다. 누가 정하냐고 물으면 수백만 명의 매수자와 매도자가 실시간으로 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장 회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래소도 없고 실시간으로 찍히는 주가도 없고 분기마다 공개되는 재무제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뉴스에서는 어떤 회사가 몇 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몇 천억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죠. 그러면 이 숫자는 도대체 누가 어떤 근거로 정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같은 회사인데 3월에는 이 가격이었다가 5월에는 또 다른 가격이 붙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가격이 어디서 나오는지, 왜 계속 바뀌는지, 그리고 같은 회사에 왜 동시에 여러 개의 가격이 존재할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은 비상장 투자에서 가격표 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일단 비상장 기업의 가격 출발점은 펀딩 라운드예요. 시리즈 A, B, C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라운드들을 보통 프라이스 라운드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이번 라운드에서 새 투자자가 얼마에 지분을 얼만큼 사느냐 이걸로 회사 전체의 가치가 역산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프리머니와 포스트머니입니다. 프리머니는 새 투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그 회사의 가치입니다. 포스트머니는 그 투자금이 들어온 직후에 그 회사의 가치입니다. 뭐 당연한 말일 수는 있는데 프리머니에다가 신규 투자금을 더하면은 포스트머니 밸류가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스타트업의 프리머니가 900억이고 새 투자자가 100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포스트머니는 1000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는 100억이라는 돈을 넣고 1000억짜리 회사의 지분 10%를 얻게 되는 겁니다. 언론에서 보통 우리가 이 회사가 1000억 원의 밸류를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보면은 보통 그 숫자는 포스트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사실 이 1000억이라는 숫자는 전체 지분 10%가 그 가격에 팔렸다는 사실에서 역산된 것일 뿐입니다. 회사 지분 전체가 실제로 그 가격에 거래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소수의 투자자가 특정 조건으로 일부 지분을 산 것을 회사 전체 지분에 곱해서 만든 숫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라운드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것은 같은 회사의 같은 주식을 사람마다 다른 가격에 샀다는 것입니다. 시리즈 A에 들어간 투자자는 이 회사의 지분을 아주 싸게 샀고 시리즈 C나 D 이런 후반 라운드에 들어간 투자자는 이 회사의 지분을 더 비싸게 샀습니다. 회사도 같고 주식도 같은데 언제 어떤 확신을 갖고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매입 단가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상장 주식 시장과 조금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상장 주식도 결국에는 언제 어떤 가격에 샀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니까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상장 주식은 오늘 이 순간의 가격이 하나로 존재하고 누구나 그 가격에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상장 주식은 라운드가 열리는 그 시점에만 회사가 허락한 투자자만 협상된 그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장은 가격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라운드라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점처럼 뚝뚝 찍힙니다. 그리고 그 점과 점 사이의 기간에는 공식적인 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공백을 메우는 게 조금 이따 뒤에서 다룰 VC들의 장부 평가와 세컨더리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라운드에서 그 가격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초기 스타트업은 DCF 같은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못 쓴다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DCF는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해서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식인데 초기의 스타트업은 추정할 현금 흐름 자체가 없거나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세 가지를 섞어서 씁니다. 첫 번째는 직전 라운드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라운드에서 1000억이었다 밸류에이션이.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라운드까지 그 기간 동안 매출이 2배가 됐다면 현재는 2000억을 받아야 한다. 이런 논리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출 배수입니다. 연 매출 또는 연 환산 매출에 몇 배를 곱하는 방식으로 성장률이 높을수록 배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두 기업이 있는데 두 기업 다 매출이 100억이라고 해도 성장률에 따라서 10배를 받는 회사가 있고 30배를 받는 회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동종업계 기업 비교입니다. 비슷한 섹터의 상장사나 최근 펀딩 받은 비상장 경쟁사의 배수를 참고하는 겁니다.
결국 비상장 기업의 가격은 정교한 계산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기보다는 협상 테이블 위에서 만들어지는 합의된 숫자에 가깝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근거와 분석을 통해서 합의를 한 거지만요. 그리고 이 합의는 그 합의 시점의 시장 분위기, 자금 상황, 경쟁 강도에 따라서 크게 출렁입니다. 다음 설명할 부분은 캡 테이블과 실제로 내가 사는 지분이에요. 그러면은 라운드에서 밸류에이션이 정해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캡 테이블 그리고 내가 사는 지분이 어떤 종류의 지분인지입니다. 캡 테이블은 이 회사의 지분을 누가 어떤 형태로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정리한 표입니다. 그리고 이 표 안의 지분은 보통 우선주와 보통주로 나뉩니다. 창업자와 초기 직원들이 받는 지분, 그리고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받는 지분들은 보통 보통주입니다. 반면에 시리즈 A, B, C 이런 펀딩 라운드를 통해서 받게 되는 지분은 대부분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권리에서 우선권이 붙어있는 주식입니다. 그런데 세컨더리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지분은 대부분 보통주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세컨더리 매물의 상당수가 전 현직 직원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liquidation preference, 청산 우선권입니다. 회사가 매각되거나 청산될 때 우선주 투자자가 먼저 자기 투자금을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야 보통주 보유자들이 그 남은 몫을 가지고 가는 구조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적 1,000억을 받은 회사가 있고 우선주 투자자들에게 1배 청산 우선권이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회사가 1,200억 원에 매각되면 우선 투자자들이 먼저 1,000억을 가져갑니다. 보통주 보유자 전체에게 돌아가는 몫은 나머지인 200억 뿐입니다. 회사가 1,200억이라는 가격에 팔렸는데도 보통주 기준으로는 그 밸류에이션의 극히 일부만 실현되는 겁니다. 물론 회사가 아주 좋은 가격에 팔리거나 상장을 하면은 이 차이는 거의 미미해집니다. 왜냐면 상장 시점에는 보통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기대만큼 크지 못하고 어중간한 가격에 매각되는 그런 시나리오에서는 이 구조가 보통주 보유자의 수익을 그대로 깎아먹는 셈인 거죠. 그래서 같은 가격의 지분을 샀더라도 그 주식이 보통주냐 우선주냐에 따라서 다운사이드에서의 실제 가치는 완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밸류에이션 숫자와 내가 실제로 받게 될 가치가 다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걸 보시는 엔젤 인베스터 분들이나 벤처 캐피탈리스트 분들은 이런 개념이 익숙하실 거고 대부분 우선주를 받으실 거니까 비교적 리스크가 적지만 세컨더리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은 보통주를 산다면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에 노출이 있구나 이런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크업과 마크다운입니다. 가격이 계속 바뀌는 또 다른 축은 VC들의 내부 평가에 있습니다. VC 펀드도 결국에는 남의 돈을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연기금, 대학기금 같은 LP들에게 분기마다 우리 포트폴리오가 지금 얼마짜리인지, 퍼포먼스가 얼만큼 나오는지 이런 거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VC들은 분기마다 보유한 회사들의 가치를 다시 평가합니다. 회계 기준으로는 공정가치평가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이 재평가에서 가치를 올려 잡으면 마크업, 낮춰 잡으면 마크다운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흔한 마크업의 근거는 새 라운드입니다. 내가 1,000억 원에 투자한 어떤 회사가 다음 라운드를 3,000억 원의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은 내 장부상 지분 가치도 3배로 올려 적는 식입니다. 반대로 회사 실적이 깎이거나 비교 대상 상장사들의 주가가 크게 빠지면 새 라운드가 없어도 마크다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같은 회사의 지분을 두고도 A, B, C는 마크업을 하고 B는 마크다운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펀드마다 쓰는 평가 방법론이 다릅니다. 어떤 펀드는 최근 라운드 가격을 그대로 쓰고 다른 펀드는 상장 비교 기업 배수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거는 스타트업 시장에 강제되는 평가 기준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참고하는 비교 대상과 할인율이 다릅니다. 비상장 지분의 비유동성을 얼마나 할인할지에 대한 하우스마다의 기준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는 들고 있는 지분의 종류와 라운드가 다릅니다. 시리즈 A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펀드 A와 B 우선주를 가지고 있는 펀드 B는 같은 회사라도 지분 조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 같은 시점인데도 펀드마다 장부에 적힌 가격이 다른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서로 다른 장부가가 나중에 세컨더리 거래에서 각자의 기준가로 등장합니다. 팔려는 쪽은 자기 장부에 마크 업된 숫자를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하고 사려는 쪽은 보수적으로 마크 다운한 숫자를 들이밀며 협상을 시작합니다. 모든 시장 구조가 그렇듯이 사려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어 하고 팔려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갭이 생깁니다. 세컨더리 가격 협상이라는 게 결국 서로 다른 장부가 사이 어딘가에서 만나는 과정인 셈입니다. 상장사의 경우 정형화된 주식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 지점의 가격이 체결되지만 비상장의 경우에는 가격을 매기는 방법에 어느 정도 주관성과 유연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협상이 가능하죠. 저는 이게 비상장 시장의 리스크이자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머리 가격과 세컨더리 가격은 왜 다를까? 이 지점에서 저번 영상에서 다뤘던 사례를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엔트로픽의 프라이머리 라운드는 3,800억 달러 밸류에이션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어 달 뒤 5월에 세컨더리 시장에서는 8천억 달러 수준의 매수 오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월에 진행된 다음 프라이머리 라운드에서 엔트로픽의 밸류에이션은 9,650억 달러였습니다. 7월인 현재 세컨더리 시장에서는 1조 2천억 달러 수준의 가격이 찍히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세컨더리 기준으로 5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같은 회사인데 몇 달 단위로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가격이 서로 다른 가격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올라간 셈입니다. 그럼 이 갭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교과서적으로는 세컨더리 가격이 프라이머리 가격보다 쌉니다. 이걸 유동성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이유는 일단 세컨더리 지분은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프라이머리 투자자는 회사 실사를 하고 내부 자료를 받지만 세컨더리 매수자는 공개된 정보와 시장에 도는 그런 이야기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컨더리는 거래도 느립니다. 매물을 찾고 가격을 협상하고 회사 승인을 받고 실제로 주식이 내 어카운트에 들어오기까지 길게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산 다음에도 내가 팔고 싶을 때 마땅히 팔 곳이 없습니다. 일반 주식은 갑자기 내가 현금이 필요하면은 10초 만에라도 내가 주식시장에 팔 수 있지만 세컨더리는 매수자를 찾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불편함의 대가로 할인을 받는 게 원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특정 회사의 수요가 몰리면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줄을 섰는데 팔 수 있는 물량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엔트로픽이 정확히 이 상황에 맞아 들어갑니다. 기대감 때문에 기존 주주 누구도 그 주식을 팔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극소수의 매물에 매수 수요가 몰리면서 프라이머리보다 오히려 더 비싼 가격이 세컨더리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이거를 희소성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엔트로픽 주식을 사고 싶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정말 매물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세컨더리에서 찍힌 1조 2천억 달러라는 그 수치가 실제로 대규모 거래가 그 가격에서 체결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극히 적은 물량이 그 가격에서 손바뀜 되었거나 심지어 매수 호가만 그 수준에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라운드처럼 수백억 달러가 실제로 들어간 가격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여기서 구조적인 제약들도 가격에 얹힙니다. 대표적인 게 ROFR, 우선 매수권입니다. 기존 주주가 지분을 팔려고 하면은 회사나 기존 투자자가 같은 조건에 먼저 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몇 달을 협상해 놓고 마지막에 거래를 뺏길 수도 있는 겁니다. 회사의 양도 승인이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일부 회사는 승인을 받지 않은 지분 양도를 무효로 간주하겠다고까지 공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래 불확실성이 클수록 가격은 할인되고 반대로 회사가 양도에 우호적일수록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가격 차이는 정보 격차, 수요와 공급, 거래 구조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격 변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이전 영상들에서 다뤘던 내용과 이어집니다. 가격이 바뀐다는 건 시장이 이 회사에 대한 평가를 바꿨다는 뜻입니다. 그럼 시장은 무엇을 재평가하는 걸까요? 결국 이 회사가 어떤 병목을 얼마나 확실히 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효율성, 정확성, 범용성 이 프레임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어떤 회사가 세 축 중 하나에서 병목을 풀고 있다는 증거가 나올 때마다 그 확신의 크기만큼 가격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주어진 시간과 자본을 사용해서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 병목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혹은 그런 가능성이 보일 때 가격은 떨어집니다. 부정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매출 기반 밸류와 내러티브 기반 밸류도 다시 떠올려 보면 됩니다. 매출이 실제로 찍히기 시작한 회사는 배수 논쟁으로 가격이 움직이고 아직 매출이 없는 회사는 내러티브의 강도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입니다. 엔트로픽의 가격이 몇 달 만에 몇 배씩 뛴 것도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실과 AI 병목을 풀고 있다는 내러티브가 동시에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상장 기업의 가격은 그 순간 시장이 이 회사의 병목 해결 능력을 어떻게 베팅하고 있냐 이거를 보여주는 스냅샷입니다. 스냅샷이기 때문에 시점이 바뀌면 숫자가 바뀌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세컨더리 시장이나 SPV 딜에서 어떤 가격표를 마주했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 가격이 어느 기준에서 나온 숫자인지를 봐야 합니다. 최근 프라이머리 라운드 가격인지, 세컨더리 체결가인지, 아니면 단순히 매도자가 부르는 호가인지에 따라서 신뢰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라운드 기준이면은 그 라운드가 언제였는지도 봐야 합니다. 왜냐면은 1년 전 라운드에서 가격을 지금 기준가로 쓰는 거는 의미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사는 지분이 우선주인지 보통주인지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보통주라면 청산 우선권 구조 때문에 다운사이드 시나리오에서 내 몫이 얼마나 깎일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가격이 최근 프라이머리에 대비해서 프리미엄인지 디스카운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에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디스카운트라면은 왜 싸게 나왔는지, 혹시 매도자가 급한 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악재가 있는 건지 이런 거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 프리미엄이라면 그 웃돈이 정말 희소성 때문인지 아니면은 과열 때문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물론 내부자가 아닌 이상 내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네 번째는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ROFR이 걸려 있는지, 회사 승인이 필요한지, SPV를 통해서 사는 거라면 수수료와 캐리가 얼마나 있는지도 실질 가격에 포함해서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숫자가 어떤 라운드, 어떤 주식 종류, 어떤 거래 조건 위에 서 있는지를 함께 봐야지 비로소 진짜 가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상장 기업의 가격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라운드, 장부, 세컨더리 시장에서 각각 만들어지는 여러 개의 숫자이고 투자자의 일은 그 숫자들의 차이를 읽어내는 겁니다. 이제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알았으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왜 세컨더리를 담아야 하는지, 얼마나 담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안녕.